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이번에 서울 합격자고 초수고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원래 주전공은 성악이었고요. 저는 이제 앞에 선생님이나 저 다음에 하실 선생님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교직이수였어서 정말 2월 말에 노베이스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약간 제가 합격 수기에도 썼는데 정말 노베이스냐고 이렇게 달아주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학부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정말 학부 공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열심히 해도 임용과는 정말 거리가 좀 멀고 막 뭐 화성학도 뭐 이렇게 보면 패싱톤이다 이렇게 와서 저 이거 패싱톤인데요 하니까 이미정 교수님이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냐고 물어보셨을 만큼 약간 그런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2월 말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떤 체계적인 걸 알려드리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열심히는 했지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막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첫 번째는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 제 합격 수기에 쓰지 않은 이야기, 스터디, 그리고 구조화가 중요하고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터디는 저는 교육학과 전공 모두 좀 온라인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4월에는 전화로 짝스터디를 했었고요. 외우는 거. 그리고 5월부터는 구조화해서 백지 인출하는 거. 이것도 아는 선생님하고 영상통화 틀어놓고 시간 딱 정하면 이제 동시에 뭐 교육행정의 목차를 써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화 스터디 하던 선생님과 7월에는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서 제가 7월부터 교육학 직강을 나갔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1시간씩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인출하는 스터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서로 모의고사 써본 거 답을 돌려보면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음악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저는 글을 쓰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될지도 좀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로 다른 교과 선생님하고 스터디 하시면서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런 것 서로 교환해서 보시는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초수니까 또 교육학은 아무래도 좀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뭐 중액교육과정이었던 걸 키워드를 뽑아내지 못하면 중액교육과정 모르는 사람 없었을 텐데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그런 거를 어떻게 힌트를 잡아서 내가 개념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출을 훑는 것도 가볍게 했었고, 10월부터는 또 이제 온라인으로 밴드로 또 인증해서 목차를 놓고 백지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자료를 대충 좀 부끄럽지만 공방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목차별로 해가지고 제가 인증하는 걸 했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이따 놓고 갈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뭐 어떤 자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공부했다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카톡을 하루에 계속 손에 달고 사는 편이라서 공부할 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면 같이 공부하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 카톡으로 수시로 교육학 문제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오늘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맛있게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오늘은 뭐 타바의 교육과정을 뭐 적용했을 때 그 모형을 적용했을 때 교사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거 2가지씩 말해보자 하면 서로 강사가 다르고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답이 와요. 그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몰랐던 거 좀 참고하고 약간 연락은 하되 죄책감은 좀 덜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살짝 해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은 저는 전공 1, 2월을 2월 말에 직강을 못 왔기 때문에 2월 말부터 인강으로 수강을 하고 3월부터 직강을 와서 그때 이제 이미정 교수님이 짜주시는 스터디로 끝나고 남아서 복습하는 걸 하고 갔었어요. 저는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됐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3월부터 했던 선생님들하고 끝까지 스터디를 유지를 했었고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화성학 문제 풀고 인증하는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악곡을 외우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터디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사실 저는 좀 장기적인 공부에 약한 스타일이에요.
좀 학부 공부는 뭐 2주, 3주 단기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임용고시는 11월까지 달려야 되는 게 좀 힘들었어서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단기로 계획을 짜서 오늘은 이걸 해야 되고 내일은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좀 타이트한 계획을 짜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악곡을 문제를 내기를 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뭐 악곡명, 뭐 국악곡이면 아명 정도 쓰기, 또 뭐 작곡가 쓰고 몇 악장이다 이 정도 맞히는 걸로 했었다면 나중에는 점점 이제 저희도 배우는 내용이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뭐 이 작품의 의의, 이 악장이 가지는 의의라든가 뭐 어떤 중요한 특징 이런 거를 해서 문제를 내는 걸로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이제 이미정 교수님의 문제풀이 반의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 2장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범위를 정해서 내기 때문에 뭐 국악, 의식음악, 정악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내기 때문에 살짝 지엽적으로 내는 게 있기는 하죠. 저희가 문제를 낼 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세한 개념을 챙겨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또 9월에는 모의고사 또 이제 모의고사반 시작하면서 복습하는 것도 스터디로 했었고 악곡과 교육과정을 암기하는 것도 밴드 스터디로 했었고 교육과정 암기하는 거 마지막에 카톡으로 인증하는 것까지 계속 저는 스터디를 마지막까지 인증하는 걸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약간 부담감이 있어서 아침에 딱 마지막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했는데 딱 카페 가서 앉으면 스터디가 해야 되는 것들부터 하고 끝내고 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필요한데 제가 못하겠는 걸 스터디로 하니까 저는 그걸 아침에 끝내놓고 오후에는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모든 스터디는 강제성이 없었어요. 뭐 안 하면 뭐 벌금, 기프티콘 1,000원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다 좀 그런 부담감에 제가 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기상 인증 스터디 이런 것도 전혀 일절 안 했었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10월까지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직강을 가지 않는 날에는 너무 피곤해서 10시에 그냥 일어났고 대신에 새벽 2, 3시까지 저는 공부하는 게 맞았어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마지막 11월에만 오전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거는 교육학도 직강으로 가고 이제 이미정 교수님 수업도 직강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막 매일매일 일어나서 꼭 써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좀 제가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잠이 없는 사람인데도 공부를 하니까 아침잠이 그렇게 많아지고 오히려 지금은 8시에 눈을 잘 뜨는데 그때는 10시에 일어나는 것도 눈이 안 떠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한테 맞는 스터디를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조화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약간 뭐 고대 그리스다 그러면 악기에는 아울루스랑 라이어랑 기타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만의 목차를 약간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약간 줄글보다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정 교수님 책이 이쪽 페이지에 여기 위에 어디 이게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것 저는 약간 항상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좀 저만의 구조화하는 목차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는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저는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미정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정리를 잘하는 제일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르가눔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병진행 있고 사진행 있고 복합 있고 뭐 1대1 있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 뭐 병진행 오르가눔에 이렇게 병행해서 쭉 가다가 자유 오르가눔으로 갈 때 뭐 주성부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 그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고 언제부터 그런 차이점이 발생했고 뭔가 그런 식으로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구조화를 하는 작업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 저는 힘들었던 게 1400년대다. 그럼 이게 르네상스인가 바로크인가? 약간 저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좀 헷갈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복습도 내 기준의 그런 목차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초수였으니까 제 고민 중 가장 컸던 점은 어디까지 외워야 하나?
이거였거든요. 저는 초수는 절대 다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앞에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 정말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주시는 자료만 다 보기도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초수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어디까지 외울지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세워서 빨리 체득을 하시면, 빨리 익히시면 그 다음 거를 더 빨리 외우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이 중심은 내가 이건 중심만 잡고 가겠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고요. 좀 주변에서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또 세세하게 많이 보시니까 이런 거 외워야 돼, 이런 거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초수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세세하게 할 건지를 선택하시고, 또 이제 반대로 공부를 더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세세하게 외우시느라고 좀 중심적인 거를, 기본적인 거를 놓치는 경우를 제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학 문제로 나왔을 때 모의고사에 삐아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 교육심리에서 삐아제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를 내보면 거기서 은근히 구멍들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거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삐아제 뭐 알지, 형식적 조작기, 가역적 사고 뭐 이런 거 다 알지, 하지만 그게 뭔지 그렇게 안다고만 생각하고 글로 안 써보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큰 구멍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 기둥을 세우는 걸 좀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음악교육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당연히 자기 주전공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연습을 어떻게 할지는 막 그렇게 헤매지 않죠. 어디서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연습이 더 필요할지, 이런 거는 안 헤매시는데, 저희가 공부를 생각해보면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힘들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 알고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해서 저는 합격자 수기에도 공부 막 스터디 뭐 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지 않았던 게, 그건 저만의 공부법이거든요. 그대로 하라고 하셔도, 제가 그대로 하시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랑 너무 성향이 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게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서브노트, 악고카드 없었어요. 서브노트 제가 구매를 해서, 이제 많이 돌아다닌 거 구매를 해서 구조화할 때 참고를 하긴 했지만, 저는 제가 만들 자신이 없어서 못했었고, 서브노트를 저는 초수는 한 8월쯤부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쯤 되면 이런 개념이 있다가 익혀지는 게 7, 8월 정도라서 그때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고, 악고카드도 아이패드를 사서 그냥 아이패드로 봤어요. 저는 아날로그라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종이로 써올 만큼 아날로그인데, 저는 그래서 악고카드도 만들 시간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 했는데, 결국 이것도 어떻게 하냐에 달린 거지 그거를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건 아니라서,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개론서 안 봤어요. 총론 이미정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만큼 그만큼 보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교과서나 개론서를 참고하긴 했지만 저는 볼 시간이 없어서 제 목표는 이미정 교수님의 모든 자료를 다 보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문제 봤는데 이거 내가 안 본 건가? 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은 보고 갔어요. 그래서 약간 봤을 때 내가 몰라? 그러면 이거 내가 놓치진 않았고 내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거나 이게 뭔지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응용하라고 나온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저는 거기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기보다 좀 당황스러운 유형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게 저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런 확신이 들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합격수기 보시면은 뭐 모의고사 따로 정리해가지고 개념들 쭉 뽑아서 다시 보고 하면 저는 모의고사반만 한 5번 정도 회독을 돌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내셨던 문제랑 개념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미정 교수님 3, 4월 자료, 저희는 프린트로 나갔기 때문에 3, 4월 자료, 5, 6월 자료 놓고 파이널 체크업 자료 놓고 그렇게 다 놓고 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신한테 맞는 걸로
뭐 나는 개론서를 봐야 마음이 편하겠다 하면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과제랑 모의고사 문제 풀고 가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뭐 앞에 선생님 9시간 반씩 공부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는 공부를 못했었고, 저는 보통 한 8시간 전후로, 많이 될 때는 9시간 이렇게 하다가, 물론 마지막에 하다가, 대신 저는 11월에 진짜 많이 했어요. 11월엔 11시간, 12시간씩 순공 나올 만큼 했었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때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저는 11월까지 종로제략 악장을 못 외웠었어요. 안 외워지더라고요, 죽어도. 그래서 그때 정말 리머 이런 거 다 외우고 하는 걸 그때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거죠. 저는 막 벼락치기나 이런 거에 좀 강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꾸준히를 못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좀 힘들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일단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정 교수님 수업을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출 분석하는 거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기는 봤지만 저는 어떻게 봤었냐면, 이미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언락에 대해서 뭐 처용을 눈을 뜨고 한자를 해석하면 풀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힌트를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대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기출을 봐도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답이 보여서 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기출은 이 정도 보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수업 꼭 열심히 들으시고, 뭐 당연히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과제랑 모의고사, 처음에 이제 다 과제랑 모의고사 해야지 하시다가도 마지막에 가면 점점 제출자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절반 내시나 많이 안 내시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보고 가는 거. 근데 저는 그거 꼭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저도 운동을 안 했고 몸이 아팠어요. 정말 중간에 여기 어깨에 근육통이 와서 근육주사 막 목이랑 이런 데 맞고 한 2주 정도 학원을 못 왔던 것 같아요. 밥도 못 먹을 만큼 아팠는데 아이패드로 누워서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서 냈어요. 그거라도 받으려고. 약간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다시 이제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시험이 실력이 있고 없고가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당일에 얼마나 내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 다 서로 실력이 비슷해지고 특출나게 막 너무 잘한다 하는 분 몇 분 안 계시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11월 가면 다 알게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그 하루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게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적인 건 결국 쌓이고, 당일에는 진짜 멘탈 싸움이거든요. 당황하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 안 하고 풀면 붙는 거고, 당황해서 아는 건데 놓치면 틀려서 또 그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확신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 내년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같은 동료 교사로서 제가 있는 학교에 또 오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계속 앞으로도 쭉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